자, 이번 시간은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이제 산포도를 계산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자, 분산과 표준 편차, 산포도의 뜻을 지난 시간에 혹시 배웠습니까? 안 배웠죠? 그렇죠? 산포도라는 말 자체가 처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면 애들이 이걸로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산포도, 지포도, 그 다음에 산포도, 죽은 포도.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산포도는 바다포도. 근데 산포도는 여러분 사실은 읽을 때 산포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요. 산포도라고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산포의 뜻이 정확하게 뭐냐면요,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여러분이 어릴 때 구슬치기 놀이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구슬 따먹기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구슬을 이제 많이 이렇게 모으면은 한 주먹이 이렇게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슬을 바닥에다가 손으로 잡고 잘 내려놓으면 구슬이 퍼지긴 퍼지는데 많이 안 퍼지잖아. 그렇죠? 그런데 열받아가지고 구슬 한 주먹 딱 쥔 걸 갖다 바닥에다가 피내기를 팍 쳐. 그럼 구슬이 와다다다다다 하면서 뭡니까? 그렇죠?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구슬이 조금 이렇게 뭡니까? 흩어지는 경우는 산포도가 낮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구슬이 확 퍼져버리는 경우는 산포도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3학년 2반 교실 상황을 보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잘 모여서 이렇게 앉아있지. 현재 산포도가 낮은 상황이야. 산포되어 있는 정도가 낮아요. 작아 혹은 낮다, 작다로 표현을 하는데, 이따가 쉬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뭡니까? 교실에 안 있고 막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때는 산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점심시간 되면 뭡니까? 저 운동장에도 나가고 하면서 우리 학교 곳곳에 3학년 2반 친구들이 흩어지죠. 그 경우에는 산포도가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좀 잡아집니까, 여러분? 네. 예, 산포도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산포도 계산을 할 때 이런 이제 상황이 있어요. 주원아, 우리 A 영화 볼까? B 영화 볼까? 예, 여학생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여자는 이렇게 물어도 다 마음속에 의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뭡니까? 눈치 없이 나는 애니메이션인 A 영화 보고 싶어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뭡니까? 당황해하면서 난 액션 영화인 B 영화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남학생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 A 영화, B 영화에 대한 영화 평론가 10명의 평점이 있어. 자, 이 남학생의 행동이 올바를까요? 올바르지 않을까요? 예,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제 이 남학생은 이 여학생이랑 두 번 다시 영화 볼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요. 자, 어떻게 해야 정답이냐면은 알았어, 액션 영화 보자. 네, 이렇게 해야 정답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계속 만날 수 있지. 자, 영화 평론가 평점들이 됐다 하면은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뭡니까? 이건 뭐지? 하면서 화내고 있다는 거. 그러면 남자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영화 평점을 보게 되면은 A 영화는요 7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평점이 9점이에요. 근데 B 영화는 6점부터 시작해서 최고 평점이 10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의 폭이 B 영화가 더 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죠. A 영화를 볼 경우에는 대박 만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건데, B 영화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B 영화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여학생은 와 재밌다, 이건 나의 인생의 10점짜리 영화야 하는데, 남학생은 뭡니까? 원래부터 액션 영화 안 보고 싶고 애니메이션 보고 싶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낮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A 영화, B 영화의 평균을 구해보면요, 평균 구하는 법은 알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면 똑같이 8이 나옵니다. 똑같이 8이 나오는데 뭡니까? 이 분포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포의 차이가 있는지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눈에 잘 띄게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배울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대 그래프 그리고 나서 요 끝점을 이어가지고 요런 거 했던 거 기억납니까? 히스토그램. 오호.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하면 뭐가 되는지 아는 혹시? 이름이 또 있는데
다각형 아니었나? 무슨 다각형이었는데 기억 안 나나? 무슨 분모 다각형. 오,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띄워보면은 자 많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권도폭이 상당히 크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갔다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적표 받으면은요 잘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개별적인 점수도 나오는데 그 평균도 나오고요. 학년 평균도 나오고 각 과목에 대한 이제 학년 평균도 나오고 표준 편차도 나와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은 평균만으로는 여러분 뭡니까 그 성적표에서 소속 집단의 어떤 점수 분포 성향을 평균만으로는 뭡니까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뭡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변화의 폭이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적이 아주 높은 친구, 낮은 친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다가 주는 게 바로 산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그 평균과 평균과 그 다음에 그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좀 더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등수까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99% 확률로. 예. 그런 것도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99% 확률로 평균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면은 99% 확률로 자기 점수를 가지고 등수도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 예, 그거를 미리 제가 좀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제 산포도 또 선생님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산포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딱 한 번만 들으면은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한번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복잡한 예가 나오는데 저는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좀 키워서 이런 거 빈 공간을 좀 만들게요. 자, 제목 분산과 표준 편차. 제가 최근에 필기를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만큼은 필기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노트가 없는 친구는 교과서에라도 이렇게 측면에 필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아주 쉬운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자료를 5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2, 3, 4, 5. 자, 이때 5개 자료의 평균은 뭐가 될까요? 1, 2, 3, 4, 5를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3.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평균을 줄여서 앞으로 m이라고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은 3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값들을요 우리가 수학 용어로 변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할 변자, 그 다음에 양자, 변하는 양. 그리고 이 변량에서요 평균을 떼주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변량이 어느 정도 뭡니까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있겠지. 그 값들 하나하나를 이끌어서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편차를 한번 보여볼게요. 자, 편차는 각각의 변량에서 평균을 빼면 됩니다. 1에서 3 빼면은 마이너스 2, 2에서 3 빼면은 마이너스 1, 3에서 3 빼면 0, 4에서 3 빼면 1, 5에서 3 빼면 2. 그래서 편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이너스 2의 의미는 평균보다 2만큼 떨어지네. 평균보다 1만큼 떨어지네. 평균이랑 똑같아. 0의 의미는. 그 다음에 평균보다 1이 많네. 평균보다 2가 많네. 이렇게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수학자들이 산포도를 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뭘 생각을 했냐면요. 처음에 생각한 게 이거야. 산포도란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 퍼져 있는 정도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을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산포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했거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보니까 편차의 합이 얼마지?
다 더하면 0이 되죠, 맞죠? 편차의 합이 0이 되니까 편차의 평균을 구한다는 생각은 약간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이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음수가 있기 때문에 상쇄돼서 0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한 자연스러운 방법은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더하기 0의 절대값 더하기 1의 절대값 더하기 2의 절대값 해가지고 얘 평균을 내주면 어떨까 하고 요렇게 해서 나오는 값을 얼마라고 하자 해가지고 얘도 이름을 붙였어요. 얘는 표준 편차는 아니고 무슨 편차라고 이름이 있긴 해요. 요런 방식으로도 삼포도 계산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나중에 수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보니까 안 좋아. 단점이 있어. 계산상의 단점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떤 단점이 있는지 제가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요 방법을 해보니까 이들 여러분 고등학교 와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절대값 붙어 있으면은 계산상의 애로사항이 진짜 많이 생긴다. 그래서 가급적 절대값은 안 쓰려고 수학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방법 말고 이 방법은 너무 복잡해. 나중에 일이 너무 많이 생겨.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해보자고 생각을 했어. 자, 그렇지. 지금 절대값을 붙인 이유가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인 거잖아. 각각의 분자값을. 그러면은 양수로 만들기 위한 차선책은 뭐냐면 제곱을 해주는 거야. 자, 제곱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편차의 제곱을 해줄게요. 편차의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 1, 0, 1, 4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다 양수값으로 변환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이렇게 냅니다. 네. 자, 그러면은 4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5로 나눠주면은 값이 얼마가 되죠? 2가 되어서 이렇게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삼포도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은 많이 너무 길지? 네. 그렇죠?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드디어 나온다 얘들아.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장에 아이들이 막 많이 뛰어놀고 있으면은 뭡니까? 한자어를 좀 동원해서 설명하면 애들이 운동장에 많이 분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포되어 있다는 말에 유사어가 분산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거 알고 있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용어를 붙인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 요런 방식의 산포도를 갖다가 분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선생님 이게 요거랑 유사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제곱을 하다 보니까 음수가 양수는 되긴 했는데 사이즈가 커져요. 뻥튀기가 돼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붙이면 2잖아. 근데 제곱하면 4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분산값 자체, 편차 제곱의 평균은 삼포도로 쓸 수 있는 특징은 갖췄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뻥튀기가 된 값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방식보다 뻥튀기가 됐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추후에 보정해주면 돼. 자, 지금 자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지만 촬영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언급하면은 맞죠?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눈 감고 있는 친구들 힘을 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뻥튀기 된 걸 갖다가 눌러주기 위해서 다시 루트를 붙여줘요. 분산에다가 루트 붙여주는 이유. 뻥튀기 됐거든. 원래 목표에서. 그래서 루트를 붙입니다. 그래서 자, 루트에다가 분산을 이렇게 붙여면 맞죠? 뻥튀기 된 게 원상복귀가 되고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걸 갖다가 표준 편차라고 해요. 표준 편차.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아까 값이 2였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삼포도는요 분산과 표준 편차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평균의 일종이야. 무엇의 평균이냐?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자, 그런데 왜 굳이 분산에 또 루트를 붙여주느냐?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뻥튀기가 됐거든.
제곱이 들어가서 뻥튀기 됐으니까 그 제곱을 갖다가 상쇄시켜주는 방법으로 뭘 한다? 루트를 붙여준다. 네, 이렇게 해서 분산에다가 표준편차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표준편차는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요. 좋은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게 어떤 성질이냐면은,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이름 얘기하면 안 되지. 쌤이 이 친구랑 있잖아. 지금 거리가 요만큼 떨어져 있으면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존재하는 뭐랄까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선생님이 이 친구랑 거리를 딱 2배 떨어졌어. 맞지? 그러면은 그 거기에 따른 표준 편차 값이 2배가 돼주면 좋겠지. 맞습니까? 자, 어떤 상포도를 계산하는데 나랑 이 친구랑 혹은 이 친구랑 이렇게 3명의 어떤 그 퍼져 있는 관계를 갖다가 계산하는데 우리 3명은 딱 요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딱 한 발짝씩 물러서 가지고 떨어져 있는 정도를 2배로 늘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수치도 그만큼 2배로 늘어나면 아주 좋겠지. 그렇죠? 그게 실제로 가능한 계산 방법은 표준 편차가 유일해요. 다른 방식으로 분산을 구하면은 그 뭡니까? 물리적인 상황이랑 수치랑 어긋나. 그런데 표준 편차 방법, 계산 방법을 쓰면 있잖아. 수들 간의 간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봐봐. 다 간격이 1이지. 이 간격을 2배로 늘려준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파란색으로 할게. 자, 3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5, 그 다음에 간격을 늘려서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7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5개 수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요. 자, 선생님 가라사대 2루트 2가 나올 거야. 자, 지금 여러분, 자, 연습 문제 나갑니다. 이 5개 수의 표준 편차를 지금 한번 보여요. 평균은 똑같이 3이겠지. 네. 그렇죠? 자, 마이너스 1과 1과 3과 5와 7의 표준 편차를 지금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2루트 2가 나올 거야. 간격이 2배만큼 벌어지면은 수치도 똑같이 수치도 거기에 따른 수치도 똑같이 2배로 늘어나야 우리의 인식이랑 계산 결과가 일치하잖아. 그걸 맞게 만들어주는 계산 방법이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겠습니다. 노트에다 이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작.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